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송대관 씨의 생체 원소가 빨간 루비로 만들어진다. 예술적인 유산을 영원히 기를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가만히 봤더니요. 자, 고인이 사망 후에 머리카락이나 분골 등을 통해서 우리 신체에 있는 생체 원소를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굴한 생체 원소를 여기다 보석이죠. 이 안에 추출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석으로 생체 원소를 넣어서 유족이 계속 지니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 아카이브관, 그러니까 고인을 모신 그곳에 보관하기 위한 상품이고, 이거는 주얼리용 생체 보석이라고요. 몸에 지니기 위해서 주얼리로 제작했다. 그러니까 이 고인의 생체 원소를 여기 주얼리에 넣고 항상 함께한다라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러한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얼리 안에다가 고인의 생체 원소를 넣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집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사남 생체 보석이라고 해요. 이런 걸 만드는 제작 업체에서 이렇게 송대관 씨의 생체 원소를 이러한 루비에 넣었다. 유족은 빨간 비전 블레드 루비 3캐럿으로 영구적으로 남기를 희망했다. 이곳에 영원히 간직된다고 합니다. 자, 송대관 씨가 세상을 떠나자 생전에 송대관 씨를 물심양면 형제처럼 형제보다 더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준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김성환 씨에 대한 우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송대관 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요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때 매니저가 같았다고 해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그렇게 된 세월만 30년입니다. 저는요, 여기 박근영 씨도 송대관 씨 장례식장에서 뵀거든요. 오셨더라고요. 이분도 뵀었습니다. 함께 추억이 쌓여서 더욱 돈독한 관계다. 방송이 한 4년 전 방송입니다. 김성환 씨가 과거 추억을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아내가 사고치기 전이다. 그때 김성환에게 연락을 했다. 나 죽겠다. 나 좀 살려봐라. 자, 10억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10억을 빌려달라.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가족도 못 빌려주죠. 못 빌려줍니다. 10억이라는 거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쵸? 그때 김성환 씨가 10억을 들고 진짜 왔대요. 그때 김성환 씨 마음은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야 됐다. 놀란 건 둘째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게 먼저였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픈 추억,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됐다. 자, 이렇게 회상이 되고 있는데 송대관 씨는 그럽니다. 그때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었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김성환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큰 금액은 거래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게 제일 먼저였다. 얘기합니다. 자, 지금요, 이 송대관 씨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자, 지금 정리된 걸 보면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원래 빚이 280억 원, 개인 회생 절차 밟아서 120억 탕감, 남은 빚이 160억, 살던 집 팔아 씌우고, 그리고 태진아 10억, 김성환 10억씩 도와줬고요. 송대관 씨가 4년 동안 행사 뛰어서 50억을 벌었다. 자, 4년 만에 140억을 갚았다. 하지만 빚은 20억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송대관 씨가 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게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가면서 전국 행사를 다녀가면서 그렇게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물론 이렇게 태진아 씨나 김성환 씨처럼 도와주는 분들도 있었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송대관 씨를 도와줬던 사람은 또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송대관 부부가 어려웠을 때 딸의 결혼 자금까지 빌려줬던 친구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돌아가신 김수미 선생님입니다. 자, 김수미 씨가 이 송대관 씨의 아내가 큰 사업을 벌였을 때
사업이 잘 되지 않았죠. 그리고 대출 이자는 점점 불어나고 은행에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김수미 씨하고 송대관 씨 아내가 절친이에요. 완전 의립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김수미 씨한테 구구절절 하소연을 했고요. 그래서 김수미 씨가 2013년 당시 딸의 결혼 자금을 모두 빌려준 겁니다. 그때 김수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 결혼식 한 달 반 전의 일이다 얘기합니다. 빌려줬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빌려줬을까요? 제대로 회수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딸의 결혼 자금을 빌려준다. 그 목돈을 선뜻 빌려줬다. 그때 내 마음은 딸 결혼식보다 더 급했다. 와, 대단한 의리입니다. 내가 도와주면 재개할 수 있는 친구라 믿었다. 얘기합니다.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 귀한 돈마저 사기를 당했다. 아, 여러분 진짜 송대관 씨가 제가 어제 영상 보여드렸을 겁니다. 태진아 씨가 돈이 급하다라는 몰래 카메라를 찍었을 때 송대관 씨가 뭐 있는 돈 없는 돈 적금 다 깨고 집 담보 잡고 있는 시계 팔고 아내가 심지어는 인천에 있는 친오빠한테 가서 돈을 빌려오는 상황. 그렇게까지 송대관 씨도 남에게 베품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친구들이 송대관 씨 일이라면은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도와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송대관 씨도 그만큼 베품이 큰 사람이었다. 친구들과 의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이 송대관 씨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7순이 넘은 거의 뭐 8순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에도 전국 행사장을 모두 다녔습니다. 하루에 5개 행사를 소화하기 위해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차 안에서 쪽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송대관 씨가 담도암에 걸렸잖아요. 그 이후에 컨디션 난조가 꽤나 많았음에도 어떻게든 빚을 변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온몸이 부서져라 전국을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대관 씨가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노래 부른 모습들 다들 보셨죠? 그때 봐도 굉장히 야윈 모습입니다. 힘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전국을 뛰어다녔고 이러한 모습을 보는 가요계 관계자는 빚을 갚아가는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정했다. 이렇게 송대관 씨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송대관 씨 아내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부채가 생겼음에도 송대관 씨는 정말 아내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 누구도 송대관 씨 앞에서는 아내의 흉이나 험담을 늘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송대관 씨가 아내 험담을 하지 말아다오. 나만 보고 온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부잣집 딸인데 나 때문에 고생했다 라고 하면서 송대관 씨가 아예 그걸 차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상당한 애처가다.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송대관 씨의 이 생체 원소가 루비 3캐럿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와 송대관 씨와 관련된 친구들의 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